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미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EB1A와 NIW 신청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제출해야 하는 여러 서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EB1A, NIW 신청의 핵심 서류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서류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사실 규정상 이민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추천서 없이 승인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신청인들이 가뜩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만 받을 수 있는 부담스러운 추천서 준비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하십니다. 네, 물론 추천서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되도록 준비하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서류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만약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거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중요한 서류라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규정에는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라고 인식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은 추천서 없이 승인이 되었다 이런 말은 거짓이냐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추천서가 없어도 승인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민국의 심사관의 판단 기준은 법령, 판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만큼 어떤 심사관이 봤을 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자격이 아주 좋다고 판단한다면 승인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심사관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만큼 그 분야의 권위자인 추천자가 작성한 추천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례로 예전에 모 대학교의 건축학과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다른 회사를 통해서 추천서 없이 NIW를 접수했다가 거절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자격 조건을 좀 살펴보았는데 자격 조건만 봐서는 NIW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 NIW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청 자격을 요구하는 EB1A까지도 거절될 일이 없으실 정도로 자격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거절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네. 처음 이분이 수속을 진행했던 회사에서는 교수님의 자격이 워낙 좋으니까 굳이 추천서가 안 들어가도 되겠다 했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접수를 했는데 결과가 그 모양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분의 이민국 거절 편지를 보니까 건축 분야에서의 업적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잘 짜여진 추천서가 없다 보니까 이민국 심사관 입장에서 이분이 제출한 그 수많은 업적을 증빙하는 서류들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분이 미국의 건축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논문이 좀 많은 그렇고 그런 건축학과 교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에 저희 이민가에서 이분에게 추천서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정부기관과 저명한 같은 분야의 교수님들의 추천서를 구성을 해서 NIW와 EB1A를 동시에 재접수했고 결과적으로 그 어렵다는 EB1A로 승인을 받게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만큼 추천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추천서는 어떻게 해야 잘 작성하느냐? 물론 무엇보다 개인의 주목할 만한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추천자가 훌륭하고 변호사가 추천서를 잘 작성하도록 돕는다 해도 그 뼈대가 되는 개인의 업적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업적이 상당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가 추천서의 방향 설정과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잘 해줘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추천서를 논리정연하게 잘 구성한다면 승인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추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 중요성도 많이 떨어지지만 미국은 한 개인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추천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는
다들 신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천서를 작성해 줄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만큼 유리하겠죠? 우리가 평소 인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여하튼 결과적으로 추천서의 효력은 신청인과 추천자와의 업무상 밀접한 관계성, 그리고 해당 추천인이 개인의 업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잘 기술해 줌으로써 신청인의 신청 자격 조건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의향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의향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이 서류는 미국의 이민관이 이분은 이런 계획으로 미국에서 활동할 예정이구나 라고 참고만 하던 서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고용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 많은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 이후에 실제 들어가서 관련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살면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고, 따라서 그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취업 의향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그것도 신청자 자신이 종사하는 동종 분야 내지는 유사 분야, 혹은 적어도 신청인에게 맞는 특정한 연구를 함께할 지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지인이 있을 경우 그 지인과 미국에서 어떤 연구 계획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계획인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해서 편지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관련 분야, 더 나아가 미국에 어떤 이득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미국 EB-1 내와 NIW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서류들을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